이제는 이제 완전하게 좀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오늘의 이러한 이 상승이 과연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수가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수의 상승이 과연 이제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는가. 그리고 이 지수의 상승에 이어서 과연 이제 또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시장에 맞추어서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오늘 종목적인 이야기 또 마찬가지로 아마 많이 할 것 같은데 종목적인 이제 또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를 이번에 아마 또 이제 제가 이야기가 많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요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배너가 내려갔네요.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무료 체험 이벤트 이제 또 한번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홍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또 신청을 안 해주신 분들이 또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네. 요거 이제 아마 당분간은 꾸준하게 좀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이제 나는 한번 이제 또 체험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체험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다양하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각종 요소들을 또 이제 많이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제 혹시나 뭐 종목을 받아보고 싶다거나 나는 김영일 전문가의 어떤 스타일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뭐 그러한 이벤트들 많이 준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혹시나 뭐 궁금하신 부분 시장이 지금 이제 또 많이 변화를 하고 이제 또 이 수급 자체가 이제 또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나는 지금 현재 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시각이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영희 전문가의 시각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오늘의 내용을 한번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오늘 뭐 당연하게 주요하게 해야 될 이야기는 요거죠. 바로 어제 뭐 다들 투표하셨죠? 저도 어제 투표를 한 2시쯤에 하러 갔는데 자, 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안 되는 대선이었죠. 그런데 이제 또 새롭게 대선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어제 우리가 대선 투표를 진행을 했고 대선 투표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었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대통령이 계속 부재했었고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또 이 탄핵이 이뤄지고 나서 대선이 진행이 된 만큼 바로 이제 취임식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대통령 업무가 시작이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여러 가지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고 그에 따른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 새롭게 뽑힘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시장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또 이제 선별을 하고 앞으로의 이 정책 쪽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을 골라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주식 쪽으로는 역시나 이제 요게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지주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공약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법에 대한 부분, 이제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주주 권익 강화, 뭐 자사주 소각 제도화,
뭐 그 다음에 뭐 고배당에 대한 부분들, 이제 또 뭐 고배당하는 기업들은 인센티브 많이 주겠다, 뭐 약간 이제 이런 거죠.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공시의 의무화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인프라를 정비를 하겠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적극적인 유치, 그러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를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저희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죠. 5,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이 5,0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장이 밟아본 적 없는 고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새로운 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이제 뭐 세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찌됐든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3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오늘 저는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제 좀 관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왜 관망으로 진행을 했냐면, 자, 현재 코스피가 지금 이러한 구간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 약 1년간에 뚫어내지 못했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일단은 왜 나오고 있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죠. 왜 이러한 상승세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는 최근에 반등 나오고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거든요. 그죠?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수준입니다. 한 차례 이제 급등이 쭉 나오고서 쉬어갔다가 다시 재상승이 나오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수준인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와 다르게 오히려 또 차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해서 훨씬 더 확연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코스닥이 지금 박스권 중단부잖아요.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까지 아직 못 갔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이 구간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코스닥으로 따졌을 때 지금 코스피는 코스닥 800선에 위치해 있는 정도의 고점에 있다. 고가까지 쭉쭉쭉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유독 현재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까지의 코스피의 굉장히 강력한 상승의 원동력, 결국에는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과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장은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정책의 콜라보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최근에 주도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었죠? 아무래도 역시나 원전에 대한 부분이 또 이제 컸었죠. 지금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정책주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방송상에서 뭐 태양광 한번 보셔라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속에서는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죠. 원래 기조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탈원전이었는데, 이제 탈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우리 뭐 글로벌적인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는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조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역시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서 태양광 등등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쭉쭉쭉 이제 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코스피의 상승 배경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의 상승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이 주도 업종들, 태양광과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그 이전에는 현대 로템과 뭐 그 다음에 뭐 하나 시스템 등 방산 쪽, 그 다음에 조선 쪽이 되겠죠. 조선 쪽이 애초에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그러니까 최근 우리 시장이 요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주도 업종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어요. 조선과 방산,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 태양광,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원전 쪽, 주도 업종들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을 주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약 4거래일 동안의 상승은 이제 정책 쪽에서 흐름이 나온 거죠. 오늘의 이제, 뭐 지주사라든지, 한화, 뭐, 그 다음에, 뭐, SK 같은 이러한 이 지주사들, 뭐, 그 다음에, 뭐, 두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될 거고요. 뭐, 그 다음에, LS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상법 개정 쪽에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결국에는 저 PBR, 뭐, 그 다음에 지주사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 PBR과 지주사 쪽에서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또 이제 코스피 쪽에 흐름이 많이 쏠려 있고, 코스피 쪽에 이제 또 흐름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종목군들에서 지주사 쪽에서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 흐름이 굉장히 또 양호하게 나온 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였다, 오늘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의 상승 배경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 우리 시장의 상승은 명확하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즉 대형주 쪽에서 우리 시장의 주도 업종 쪽에서 완벽하게 상승을 이끌어 갔었던 게 현재 우리의 시장이었고, 그러한 이제 상승 와중에 결론적으로 또 이제 이 코스피에서는 최근에 이제 순환이 좀 나타났다. 조선, 뭐 그 다음에 방산, 원전, 조방원이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여기에 플러스 이제 뭐 태양광 쪽, 요쪽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쪽이 지주사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책에 따른.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이러한 기조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어질 것 같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5,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저 PBR 종목군들, 요런 것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끌어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이 코스피 관련된 종목군들,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이나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을 저가에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 시장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뭐 SK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보게 되면 뭐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에 PBR이 0.3배, 0.4배 이렇잖아요. 그리고 사실 SK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보게 되면 뭐 실적도 굉장히 이제 양호하게 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사실 뭐 저 PBR, 뭐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SL 같은 코스닥 쪽에서도 이러한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SL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보게 되면 매출 실적 이게 장난 아니죠. 영업이익이 4천억에 매출이 5천억에다가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유보율이 9,800% 엄청나게 이제 또 이 굉장히 이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 기업이거든요. 슬무캡 중에서는. 별다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PBR이 이제 0.6배, 0.5배 막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테마주 우위의 장세예요. 뭐 여러분들도 종목들 한번 뭐 계속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 시장이 이제 그 아무래도 테마 혹은 이제 거래가 쏠리는 쪽 위주의 그러한 이제 또 장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또 뭐 이제 공시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주가가 어떠한 이제 보답을 해주거든요. 우리 뭐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엔비디아 어땠어요? 엔비디아 확실하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버리잖아요. 10배거 이상으로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로 그대로 이제 보답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SL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되는 거죠. 확실하게 엄청난 매출을 내주고 있고 실적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PBR도 굉장히 낮고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기조 자체가 이러한 종목군들을 아마 이제 또 많이 끌어올리는 기조가
진행이 될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이 어떤 공약 이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가져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실적이 잘 나오고 성장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그림이 나와줘야 코스피가 현재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상승은 완전하게 그러한 종목군들이 잘 갔기 때문에 상승을 끌어올려준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종목을 잡을 때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어떤 매매 전략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어떠한 부분이냐? 자, 지금 예를 들면 자, 오늘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가 이제 지주사 쪽에서는 가장 탄력이 좋았으니까 하나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를 보게 되면 일단 최근 시장에서 명확하게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많이 강조드리지만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수급으로서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많이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수급으로서 최근에 굉장히 지주사 쪽에서 물량을 많이 가져갔구나 라는 티가 많이 났고 그러면서 쭉쭉쭉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이제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단기 트레이딩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웬만하면은 접근하지 않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한화를 포함을 해서 지주사 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테마는 같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주사에 대한 그러니까 저 PBR과 3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게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쪽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를 우리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한 이상 어느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의 위치에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가에 잡아 놓으신 분들 이외에는 현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시장의 흐름을 보고 수급을 보고 오늘 지주사가 가네 수급이 양호하네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 내가 접근할 수 있겠다 라는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매 기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인 것이 지금 지주사가 좋다고 하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잘 가니까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 라고 했다가는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물려가는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뭐 시간을 길게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대응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보면 하나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역대 최고가예요. 지금 하나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1986년 이때가 이제 막 1986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역대 최고가. 역대 최고가라는 뜻은 근 40년 동안 들어간 모든 사람이 현재 수익에 도달을 한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보유자가 수익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주가 위치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물량이 잘 들어가고 있는 거 맞거든요. 네, 굉장히 물량이 잘 들어가고 있고 지주사가 셉니다. 저는 이제 지주사는 더 갈 거라고 봐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현재 위치에서 접근을 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 너무나도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저가에서 잡은 보유자의 영역 혹은 고가에서 대응이 가능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들의 영역에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주사 못 샀는데 한화, 뭐 SK, 뭐 그 다음에 두산, 혹은 뭐 LS, 혹은 나는 증권사 못 샀는데 뭐 미래에셋증권, 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NH증권 뭐 이런 거 못 샀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 여기까지는 주도 업종이 끌어올려준 겁니다. 저가에서 우리 시장이 저가를 잡고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는 주도 업종이 올려준 거예요. 조방원, 방원, 플러스 태양광 해서 여기까지는 주도 업종이 올려준 거고 최근 박스권 상단 돌파 구간은 지주사와 그 다음에 증권사가 올려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봤더니 증권사, 뭐 지주사 너무 많이 올랐는데 누구나 다 수익 중이 신고가 구간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살 준비를 해야 된다? 다른 주도 업종을 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선주, 예를 들면
방산주. 예를 들면 원전. 이러한 쪽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 준비를 슬슬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전력 인프라까지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 주도 업종 그리고 지주사와 증권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순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그리고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여기서 꺾였을 겁니다. 그런데 박스권 상단에 도달을 해서 주도 업종들이 싹 다 신고가를 달성하는 와중에 코스피 5,000포인트와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이 주도 업종에서 빠져나오는 수급을 지주사와 증권사가 받아주면서 지금 이 지수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는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주사가 많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눌리기 시작한 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선도 같이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또 이쪽이 다시 한번 수급을 받아줄 거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현재 코스피 쪽에서 주도 업종으로 움직였었던 쪽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뭐 하나 엔진이라든지 뭐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엔진 쪽, 뭐 그 다음에 뭐 삼성 중공업 쪽, 뭐 이런 쪽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전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태양광도 있고요. 태양광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종목군들 중에 눌리고 고개 틀기 시작한 쪽을 봐야 돼요. 현재. 왜냐? 이제 지주사 쪽이 수급을 전체적으로 받고서 신고가로 달성을 했는데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그쪽에서 수급을 돌리고 있으니까,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수급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 5,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이렇게 계속 치고받는 수급 흐름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수급을 또 새롭게 받아줄 수 있는 쪽을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월요일 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오히려 봐야 될 건 태양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그저께 방송이죠. 그저께 방송인데 보게 되면은 태양광 관심 필요하다. 그러면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했죠. 태양광 쪽이 지금 많이 눌렸고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월요일에 마찬가지죠. 저희 현재 방에서도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나가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함에 있어서 지금 잘 가는 쪽, 지주사 잘 가니까 나도 한번 지주사를 타볼까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만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이 신고가를 달성을 해버린 영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고가에 갔고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이 되면서 당연하게 지주사 쪽은 최근에 수급을 잘 받았고, 그에 따라서 오늘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오전 장중에 무언가 좀 추세 상방으로 꼴을 올리고 수급을 받아주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조가 잡히신 분들은 지주사 같은 쪽 대응이 잘 되죠.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러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조가 잘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눌려 있는 쪽, 주도 업종 중에 이러한 쪽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월요일 날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이제 9시 42분에 접근했죠. 그러니까 한 뭐 단가가 이제 딱 한 뭐 5만 원 살짝 밑에 있을 때, 그때 접근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등 연속적으로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고, 지수사 쪽에서 그만큼 탄력이 나온 만큼 이제 슬슬 조방원, 그 다음에 태양광 이쪽에서 아마 수급을 받아주는 쪽들이 슬슬 또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태양광 쪽은 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차익 실현 나왔고, SK 이터닉스도 약간은 차익 실현 나왔죠. 그러면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 솔루션이 살아있으니까 하나 솔루션이 갈 수 있는 가능성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선 쪽은 어때요? 조선 쪽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거 아직까지 신고가에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조선주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삼성중공업 많이 강조드렸었죠. 제가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구간에서 조선주가 눌렸기 때문에 주도 업종으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5월 말쯤에. 그러면서 이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삼성중공업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미국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눌렸을 때 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지금 아직까지는 신고가 영역이 있으니까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전략. 방산주도 어때요? 현대로템 예로 들어서 많이 설명드렸죠. 현대로템도 눌렸을 때 접근을 하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현재 고가까지 아직까지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산주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현대로템 제외하고서는 약간은 또 이제 눌리는 그림이 살짝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방산주들도 슬슬 눌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접근할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상승이 또 가파르게 나와서 요거는 일단은 보유자 분들만 보셔야겠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기자재 쪽 봐야 되겠죠. 최근에 기자재 쪽이 한 차례 급등 나오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쉬는 구간에 있잖아요, 다. 근데 아마 원전 기자재 쪽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전 기자재 쪽은 이제 한 차례 눌렸잖아요. 한 차례 눌렸고 아마 뭐 지금 구간에서 지지받고서 고개 돌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원전 기자재 쪽은. 그래서 원전은 기자재 쪽을 지금은 보셔야 돼요. 기자재 쪽에서 아마 이제 슬슬 고개 돌려놓고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기자재 쪽은 슬슬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방원,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쪽에서는 일단 지금 가장 그림이 좋은 쪽은 태양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에 태양광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마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일단 현재 하나솔루션이 가장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에서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러면서 또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 쪽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흐름이 양호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도체 쪽까지도 일단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생겨났죠.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 최근에 뭐 리노공업, 그 다음에 원익홀딩스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잖아요. 반도체 쪽이 지금 흐름이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반도체 쪽도 같이 건드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시장은 코스피 5천, 코스피 5천에 대한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피 5천에 대한 재료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에 실적 좋은데 많이 눌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TCK 이런 것들 괜찮잖아요. 이런 것들 모아 나가면 수익이 또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주도 업종에 대해서 내가 포트를 어떻게 순환을 시키셔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언급을 드리지만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여기까지는 주도 업종에 올렸습니다. 주도 업종 조, 방, 원, 태까지 얘네들이 끌어올린 거고, 최근의 상승은 지주사, 증권사가 역할을 해준 거예요. 분명하게 역할을 해준 쪽은 이쪽입니다. 물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데요, 뭐 방산주 현대로템 잘 가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같이 받쳐주는 정도의 상승인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기는 한데 신고가 지금 최근에 달성한 데는 못 뚫고 가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신고가의 영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상방 뚫고 가는데 얘네들이 지금 못 뚫고 가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못 뚫고 간다라는 것은 지금 신고가에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눌림 구간 곧 줄 가능성이 커요. 원전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슬슬 눌림 구간 줄 가능성이 크니까 얘네들 지금 잡을 준비, 눌리는 구간에. 그리고
반도체 지금 코스피가 가려면 반도체는 반드시 건드려줘야 되니까 반도체 쪽에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살 준비 마찬가지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반도체는 코스피가 가려면 반드시 움직여줘야 되는 쪽이니까 반도체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 뭐가 있을까를 힌트로 잡아보시면 또 이제 좋은 수익에 대한 어떤 이 기준점이 잡힐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주도 업종 중에서는 태양광 쪽이 가장 잘 눌려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일단은 먼저 힌트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도 월요일 날에 태양광 쪽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월요일 날에 방송에서 태양광을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지금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고, 그 순환을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도주만 잘 잡아가시면 수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챙겨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 좀 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스피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코스닥을 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코스닥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코스닥 쪽은 저는 분명하게 흐름이 나오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일단 저번 달에 너무 조용했어요. 그죠? 코스닥이 저번 달에 너무 조용했고 코스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잖아요. 그죠? 코스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코스피 위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조, 방, 원, 태양광, 그리고 증권, 지주사 안 간 애들이 없죠. 안 간 애들이 없습니다. 얘네들 쪽은. 사실 얘네 지금 다 신고가예요. 그죠? 얘네들 지금 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실 이제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여기에서 잘 눌렸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눌렸거나, 아니면은 덜 간 쪽, 뭐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얘네들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이 조금 더 열려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5천을 간대요. 코스피가 5천을 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은 당연하게 코스피가 5천을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1,500은 가지 않겠어요? 당연하게도. 코스피가 이만큼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대비 2배 이상 가는 거니까, 그러면 코스닥은 1,500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게도 같이 가야죠. 코스피가 올라가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코스닥에서도 과연 순환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요거를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땠어요? 알테오젠 같은 종목군들이 잘 갔습니다. 얘네들이 왜 잘 갔을까? 물론 이제 알테오젠 쪽에서 호재가 일단 있어줬었죠. 어떠한 호재가 있었느냐? 할로자임 특허 침해 본안 소송 지연될 듯. 그러면서 키트루다 9월 허가. 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최근에 이제 특허 무효 심판에 이제 또 그 재판에 들어갔었는데, 요게 이제 또 알테오젠 쪽이 유리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상승이 잘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러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코스닥도 지금 현재 투심이 양호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코스닥도 지금 현재 투심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쪽은 이제 술물캡 쪽에서도 분명하게 상승세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몰캡 중에서 상승세가 가장 양호한 쪽이 어디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 AI 쪽이 될 겁니다. AI 쪽이 수급 엄청나게 받았죠. 그죠? AI 쪽,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그 다음에 뭐 와이즈넛, 뭐 시선 AI, 뭐 BQ AI, 뭐 솔트룩스, 뭐 이런 애들 엄청나게 날라갔잖아요. 엄청나게 날라갔고, 뭐 유라클이나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날라갔죠. 얘네들 다 뭐예요? AI죠. AI 왜 갔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AI가 간 거예요. 즉 지금 코스닥의 기조는 정책 쪽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정책 쪽에서 지금 수급을 오늘 새로운 어떤 뭐 세대가 시작이 되는 구간에 받아줬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분간 코스닥은 어디로 간다?
정책 쪽으로 간다. 정책 쪽으로 간다라는 거고, 일단 AI가 오늘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AI 쪽에서 물량 받아준 종목군들이 더 갈 가능성 커졌죠. 예를 들면 이런 와이즈넛 같은 거, 요런 것들이 더 갈 가능성이 현재 커졌다라는 겁니다. 와이즈넛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러면서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저희가 요것도 매도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일단은 저희가 스윙으로 좀 접근을 했던 종목이라 요거는 일단 한 차례 매도를 하고 재접근 시기를 좀 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AI 쪽이 지금 이렇게 수급을 받아줬다라는 건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 쪽들은 아마 지금 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급을 받아준 채로 끝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마음 AI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더 갈 겁니다. 더 갈 건데 지금 이쪽들 여러분들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되느냐? 예를 들면 저는 한글과 컴퓨터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상대적으로 다른 대장주들에 비해서 힘을 덜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AI 쪽은 아마 다른 뭐 마음 AI나 혹은 뭐 와이즈넛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정책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만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완전하게 테마성을 띠고서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별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코스닥 스몰캡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선별을 했다가는 또 물려갈 수가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은 당분간 또 마찬가지로 저는 순환매가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보게 되면 네, 길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 쪽에서도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나우 로보틱스 이런 거 상승 잘 나왔어요. 오늘 상승 잘 나왔죠. 그래서 로봇주 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최근에 로봇주 어땠어요? 최근에 로봇주도 마찬가지였죠. 유진 로봇이 먼저 정치 테마 잡고서 급등 나왔었죠. 그죠? 유진 로봇이 정치 테마 잡고서 상한가 연속으로 빵빵빵 터뜨리다가 차익 실현 나와버렸죠.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다음으로 수급받은 쪽이 어디였어요? 에브리봇 같은 이러한 종목이었죠. 에브리봇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주다가 로봇주가 쫙 죽었단 말이에요. 나우로보틱스 이런 것들을 같이 받아주다가. 근데 그러한 와중에 다른 종목들은 어땠어요? 탄력 나오는 외중에 같이 얼마 못 갔어요. 로봇주들. 다른 종목군들은. 얘네 왜 얼마 못 갔죠? 얘네 왜 얼마 못 갔어요? 다른 유진 로봇이고 뭐 에브리봇이고 나우로보틱스고 겁나게 잘 가는데 얘네들 왜 못 갔죠? 최근에? 못 간 이유는 명확해요. 시장에서 확연하게 슬모캡 종목군들은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존재하고 2등주가 존재합니다. 대장주가 존재하고 2등주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이 대장주와 2등주에 대한 선별이 확실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섹터 내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고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이구나. 이러한 선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서서 로봇주들 유진 로봇 엄청나게 날아가네, 에브리봇 엄청나게 날아가네 했을 때 종목을 잘못 접근한다라는 거죠.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하지 않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접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책주가 도는 건 분명하게 알았어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 쪽에서는 지금 오늘 AI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정책주가 당분간 또 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AI가 갔다라는 걸 알았는데 선별을 잘못해서 마음 AI 요거 더 갈 것 같은데? 와이즈넛 요런 거 더 갈 것 같은데? 요런 거 좋다 이거예요. 수급 잘 받아줬고 살아있으니까. 근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거 요런 거 들어가면 오늘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와버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들어가 버리면 물려가는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로봇주 흐름 나오는데 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로봇주는 명확하게 수급을 받아준 주체에 속하지 않아요. 오늘 코스닥 쪽은 명확하게 수급을 받아준 쪽은 AI입니다. AI 쪽이 수급을 받아준 거지 로봇주는 일부만 흐름이 나온 거예요. 즉 코스닥 쪽에서 아직까지 대장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흐름 나왔어? 들어가 봐야지. 그러면 바로 또 물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당분간 또 괜찮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으로 따지면 현재 이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코스닥으로 따지면 현재 이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금 저번 달에 계속 잘 갔고 좋았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갔단 말이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재 코스피와. 그래서 아마 키 맞추기, 커플링 형태로 코스닥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순환매가 잘 나올 텐데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정책주가 흐름을 받아줬기 때문에 정책주 쪽에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오늘은 AI가 받아줬기 때문에 AI 쪽에서 흐름이 나올 텐데 선별을 결국에는 잘 해주는 것이 슬무캡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 무분별하게 접근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코스닥 쪽은 여러분들이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제 6월 달이 될 거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AI 쪽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제가 이제 월요일 쪽에는 태양광 쪽을 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 좀 흐름이 양호해질 것 같고, 어쨌든 로봇주들도 여기에서 이제 고개 꺾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급 받아주는 쪽들은 아마 또 괜찮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얘네들 있죠. 예. 뭐 얘네들 쪽도 양호할 가능성이 크고, 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자재 쪽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 쪽에 속하는 스몰캡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원전은 원전 기자재, 조선은 조선 기자재, 뭐 태양광 쪽은 뭐 하나솔루션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SDM, 뭐 그 다음에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 요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은 또 계속해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된 쪽에서 스몰캡들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또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잡으셔가지고 선별에 대한 어떤 이 잘 골라가는 매매 요거를 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거를 또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양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펩트론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악재가 나온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여러분들이 순환매에 대한 이해만 잘 되어 있으면 6월 달에는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한마디 코멘트를 조금 하나 더 드려보자면, 혹시 나는 지금 뭐 2차전지 추가 매수 계획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지금 저희 또 이제 이토마토가 워낙에 2차전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 2차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드리면서 한번 또 이제 지금 나는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한번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추가 매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그 외에도 나는 지금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물려있는 종목, 크게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바닥권에서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바닥권에서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를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애경 케미칼 같은 거, 예를 들면 대부 마그네틱 같은 거, 얘네들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2차전지 중에 최근에 얘네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라고 하면,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쪽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쪽, 즉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소외되지 않은 중심에 있는 쪽들에만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방원,
플러스 태양광. 미친 듯이 날아가잖아요. 수급과 중심이 쏠리는 쪽이죠. 조방원과 태양광. 가는 쪽들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가는 쪽들만 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2차전지가 바닥 잡았고 다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 2차전지 가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직까지 2차전지는 추세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2차전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추세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추세라고 봐야 되죠. 이때부터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이 쭉 진행이 이렇게 121선을 타고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추세를 꺾어주는 움직임은 적어도 나와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러한 추세를 깨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우리가 대응이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하던 아니면은 뭐 저가 매수를 하던 재매수를 하던 대응이 가능한 거지, 지금 현재는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에요. 왜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냐? 추세가 아직 계속 그대로 유지 중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유지 중이고 계속해서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예 반등 나왔을 때 뭐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보게 되면은 계속 같은 패턴이다 말씀드렸죠. 매물대 부딪히고 저가 이탈하고, 저가 잡고 다시 반등, 매물대 부딪히고 저가 이탈하고, 저가 잡고 다시 반등, 매물대 부딪히고 저가 이탈하고, 저가 잡고 다시 반등, 매물대 부딪히고 저가 이탈하고, 저가 잡고 다시 반등. 계속 같은 그림이죠. 그러면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이러한 그림을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 구간 해소를 해줘야 돼요. 적어도 앞선 구간을 삼켜주면서 이 추세를 꺾어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시스템은 요거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을 깨고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때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직까지 추세 못 깼죠?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2차전지가 완전하게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애경케미칼, 대보마그네틱 등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만 언급을 드린 거예요. 왜? 얘네들은 수급을 확실하게 받아줬잖아요. 시장에서 수급 받고 관심 받아줬잖아요. 즉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쪽의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쪽은. 그런데 지금 양극재 쪽이나 혹은 뭐 엔캠이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시장에서 관심이 될 만한 추세 수급 중심에 있을 수 없는 물량을 여전히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축제 벌어지는 곳에서 계속 노셔야 돼요. 지금 이러한 축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AI 지금 더 간다니까요. AI 지금 더 가고 조선 방산 원전도 더 가요. 눌렸을 때 사면 얼마나 쉽게 수익을 줘요. 삼성중공업도 제가 이때 모아가시면 수익 쉽게 준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거의 20% 되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저희 이거 언제 들어갔어요? 월요일날 들어갔잖아요. 월요일날 5만원 밑에서 들어갔는데 오늘 고가까지 하면은 벌써 15% 정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뭐 방산, 현대로템 제가 방송에서 이 구간에 모아가시라 엄청 많이 말씀드렸죠. 이때 모아갔으면 벌써 10만원에서 15만원이니까 50%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2차전지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 한 20% 갖고 있어. 근데 얘네들로 뭐 20% 들어가서 50% 수익 봤어. 해칭 바로 된다니까요. 해칭이 바로 돼버려요. 시장의 중심에 될 수 있는 쪽에서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서 속 썩이는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만회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칭을 최대한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이거 삼켜줬다, 추세 꺾었다, 그때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속이 아프신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2차전지뿐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펩토론 물렸어요. 펩토론이 물려버렸어. 펩토론이 오늘 급락 나왔는데 나 오늘 오전에 바빠가지고 뭐 못 봤는데 대응을 아예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펩토론은 지금 예를 들면 공시가 이제 일라이릴리 쪽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하한가 갔잖아요. 이거 다시 가요. 알테오젠도 어땠어요? 예전에 안 좋은 이슈 한번 나왔었잖아요. 급락 나왔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술 이전에 대한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그림 나올 겁니다. 펩토론 같은 거.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당장에 대응이 들어갈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손실이 됐네? 손실폭이 잡혔네? 다른 쪽에서 해칭 다 해놓는 거예요. 얘네 대응 구간 나올 때까지 그냥 마음 졸이고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지 마음 졸이는 게 아니라 확실한 대응 구간 나올 때까지 다른 쪽으로 해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마이너스 40%야. 다른 쪽에서 이거 다 플러스 40%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다른 쪽에서 다 해칭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해칭을 해버리면 되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오전에 장중에 9시부터 종목 진입은 10시까지만 진행합니다. 딱 10시까지만. 대부분의 매매는 요 시간 내로만 그냥 다 이때에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에 그냥 매수 매도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 흐름 보면서 쉬는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러다가 이제 뭐 스윙 종목 한 종목 잡히면 그거는 이제 제가 따로 스윙이라고 안내를 드리죠. 요거는 이제 그냥 시간 무관하게 잡아가시는 종목. 기간 어느 정도 보고 접근하는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물렸어. 다른 걸로 해칭을 하면 돼요. 다른 걸로. 지금 얼마나 이제 다른 쪽에서는 축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을 챙기셔야 결국에는 또 해칭이 다 되는 거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데. 아쉽죠? 너무 이 종목들을 놓쳐가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이 되면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시장에 갈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갈 수는 없겠죠. 코스피 5,000포인트 가면 참 좋아요. 코스피 5,000포인트 가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코스피가 가장 좋았었던 때가 3,300이에요. 3,300인데 거기서 1,700포인트를 더 말아 올리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정말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종목들 순환매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나 잘 나올 거니까 종목만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거 충분히 해칭하는 거 어렵지 않다. 요거를 지금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잡아가시는 데에 있어서 6월달은 선별만 잘하면 오히려 이제 5월달보다 훨씬 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한번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와중에도 잡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잡을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런 이제 이 좋은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한 와중에 나는 이제 또 계속해서 그런 대응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이제 또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죠. 55만원 할인 이벤트 한 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 이벤트 통해서 함께 하셔가지고 또 6월 달에 본격적으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 시스템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한번 또 이제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시스템은 자, 지금 보면 고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현재 추세 이탈했잖아요. 일단 지금 좀 보세요. 지금 좀 보시고 아마 61선 구간까지 눌리는 구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1선 구간까지 눌리는 구간 나올 텐데 이제 아마 요 정도 구간 근처 구간에서 바로 한 번에 다담지 마시고 슬슬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 지금 내가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면 뭐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뭐 저라면은 이제 좀 더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방향 그쪽으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어찌됐든 주도 업종에 속하고 지금 최근에 물량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물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힘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눌릴 거예요. 더 눌리고 아마 지지 구간 만들고 힘을 모았다가 고개를 틀어 올리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하나시스템은 잠시 포트 뒤로 좀 밀어놨다가 자리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무난하게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굉장히 또 이제 알차게 방송 진행한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저는 또 이제 여러 방송 통해서 말씀을 또 종목들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방송에서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더 다양한 방송을 원하시나요? 검색창에 이토마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투자 클럽을 검색해보세요. 이토마토의 고품격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접속하세요.